상사에게 우리가 지시를 받았어요. 나는 그 상사를 존경하기조차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상사의 지시 내용은 명확하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가져갔더니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일을 이거밖에 못하니.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유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상사에게 무엇인가를 지시받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 이거는요, 상사의 지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 맺는 어떤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이것하고 동일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사가 됐건 상대가 됐건 그가 말하는 진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언어에서 기표, 기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기표라는 것은 단어로 표출되어지는 것, 단어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의는 그 표출된 단어의 속뜻.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의와 기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도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 기표, 겉으로 말해지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기의, 그의 말하려고 하는 본래의 뜻,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논리적 표현 방법이 어릴 때부터 잘 습관이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너저분하게 나열해놓고 얘기하면서 말한 사람은 자기가 나의 본뜻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의 의도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회사에서 잘 경험들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요, 지시 내용이 긴 경우,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곤란하지 않아요? 뭐 예시도 들어가고 그 일을 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해오세요. 너무 친절한 상사죠. 그런데요, 그 긴 지시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할 사람이 그 일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최종적으로 어떤 성격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상사의 지시 내용의 진의에 해당하거든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요컨대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불완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 통해서 이 점 좀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태도 자체를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법을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해요. 요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대화를 할 때 상사가 지시를 하면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면 진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상사가 지시를 하는데요, 정말 속기사처럼 업무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상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길고 상세하게 상사의 지시 내용을 써가지고 나오는 사람일수록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체로요, 상사의 지시, 그러면 상사라는 사람은 오래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초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일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기타 등등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동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일단 참고 자료로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이 그에 대한 나의 이해 방식과 결합되었을 때 서서히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들으시면서 그가 정말 바라는 건 뭘까? 바라는 건 뭘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본 마음을 자꾸 추정해보는 이 습관, 이것은요, 내가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습관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가능한 사람은 공감 능력을 점점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매장에 현장 조사를 좀 나갔다 오세요 하는 지시사항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지시가 쭉 상세한 게 있었습니다. 3달 전에 입사한 누구누구하고 같이 그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는 게 지시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상사의 마음속에는 그 3달 전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잘 교육하고 아주 적절한 경험을 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강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매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현실 파악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상사의 진의는 느껴지지 않고 오랜만에 나에게 매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까,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까, 이쪽으로만 생각이 쏠려버렸어요. 결과물을 가져다 줘도 만약에 그 신입사원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잘 배울 수 있었고요, 누구누구 선배 사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보고가 그 상사에게 미리 전달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업무 수행을 훌륭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상사의 지시의 말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해서, 그리고 마음을 쫑긋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좀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상사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 신입사원에게 좋은 경험을 시키라는 것이네. 그걸 자기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데, 아, 이게 포인트야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메모하시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엄청 많이 메모하시면 답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핵심 포인트만 탁 잡아내기 위해서는 말과 그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고, 그 핵심 포인트가 느껴졌을 때 간단하게 키워드로 메모를 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주기예요. 너무너무나 당연하죠. 근데요,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속기록처럼 업무 수첩에 빼곡하게 써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았어요. 그분은요, 그 속기록처럼 쓴 것을 되뇌이면서 요번에는 자기식으로 오판을 해버리기조차 합니다. 또는 과제의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실패하게 될 가능성도 높죠. 첫 번째, 2번째,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오고 그의 진의가 뭔지가 파악이 됐을 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메모해 온 사람. 자, 이 사람은 자기 자리로 들어와서 그의 얘기를 쭉 머릿속으로 분위기로 상기해 봅니다. 그가 말한 것을 복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해석을 덧대서 분위기로 상기해 보면서, 아, 맞아,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쓱 흘리면서 가는 것은 마지막 이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것일지 몰라, 내 판단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돌려보시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화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그의 마음속 진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그 상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히팅률,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말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은요, 전혀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또 전혀 본질적 관계 맺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속에 훅 들어갔다 나오고,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메모하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보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일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요,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